2021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도종환 문화강구위원장을 비롯 유정주 위원장들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대전한 선대의 문화강국 충북위원회 출범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해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또 국방력이 또 앞선 나라, 그런 나라보다 더 가지고 싶은 나라는 문화의 나라. 어떤 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강국 그리고 응답없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한 계단 올라와서 지금의 K컬처가 탄생한 것이죠. 김은수 문화강국 충북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도종환, 유정주위원회 인사말에 이어 각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는 여러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대한민국 대전한 성대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불변의 가치인 진정한 삶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질과 총량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충북 문화예술인 513명이 뜻을 모아 문화강국 충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문화강국!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You are someone beautiful from a motion. I set 'em up, but do you mean I'm the one? We'll dance on the floor in the lounge. She says I'm the one. We'll dance on the floor in the lounge. She says I'm the one. She told me her name's Billie Jean Gustafson. I better turn to being the one. We'll dance on the floor in the lounge. She said I'm the one. We'll dance on the floor in the lounge. People told me, be careful too, and don't let back in younger side. And must told me, be careful, love, be careful, and cause I go through, yeah. I Billie Jean's that my love, she's just a kid, that I'm the one. 사장님이 다시 춤추는 그날까지 당신 옆에 이재명. 유정주 노정열의 K 하디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저분이 빌리진으로 창을 하시네요. 저거 말고 또 두 번째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찾아서 꼭 보십시오. 그것도 재밌습니다. 유정주 의원이 기획하고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멋집니다. 저렇게 사장님 자영업자들이 춤추는 그날까지 60여일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 필승을 함께 해주시고 문화 강국에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네. 마이크 쪽으로 좀 더 오시고요. 본인 목소리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25살 임향하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보자마자 이름이 너무 예쁘다 생각. 본명이신 네네. 우리 학창 시절에 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냐만 할 때 그 임향한 네, 그게 별명이었어요. 어머. 역시 노정열. 아니 교과서에 나오신 인물이시군요. 별명도 아주 되게 고급스러워. 핸섬한 네. 이 땅의 민주 청년이신 것 같은데 소개하시죠.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현재 캠프에서 대학생 팀장을 맡고 있는 29살 청년 홍재희라고 합니다. 아, 홍재희 청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유정주 의원이랑 진행할 때도 화냈는데 두 분 청년이 오시니까 더 환해졌어요. 아, 그래요. 하나 더 있어. 여기 한쪽에 더 아, 이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빛이. 너무 환영하고요. 일단 우리 임향하 바이올리니스트. 그럼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켰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엄마한테 졸라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쩌다 전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지금 몇 년째 켜시는 거죠? 근데 중간에 조금 쉬긴 했는데 그거 빼도 솔직히. 네, 한 12년 정도는 우와.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우리 원래 지난주부터 계속 한 번씩 실현을 네. 퍼포먼스 하기로 했는데. 보여도 안 갖고 왔죠. 조금. 네. 우쿨렐레도 갖다 주세요. 아, 그리고 아무거나 홍재희 주고. 우리 청년분은 네. 무려 청년위원회.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 우와, 엄청나신 역할이신데. 아유,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이제 저는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평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재작년이네요. 예,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의 대학원을 입학을 하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 서울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의도에 오게 되고 현재까지 이제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 우리 대학생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민주당이 그 국민 먼저 당원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네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동안 당원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들었나 그런 어떤 각성도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요즘 저희가 혁신위원회에 있거든요. 제가 당에서 거기서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늘리는 어떤 개혁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그 어릴 때부터 도제식은 아니지만 정치 참여나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가끔씩 이제 저희가 이제 만 18세로 이제 선거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당원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당 외부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친구들 꽤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께서는 한 번씩 만나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서 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뭐 지역 정치 참여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더 많이 또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졸업을 한 지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과목 중에 정치 과목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정치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홍 팀장님, 홍 대변인님, 대학생위원회면 재학생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재학생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현재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지 않았고 수료 상태에 있는데, 그러시니까. 그래도 대학을 다녀봤고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 대학생 당원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소통을 통해서 전하고 당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엔 청년위원장이 되시겠네요. 우리 임향하 바이올리니스트는 태어나서 투표를 몇 번 해보셨어요? 저 한 번. 제가 20살 때 이제 원래는 첫 선거가 대통령 선거여야 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좀 선거가 당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제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선거를 내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7월생이어서 4달 차이로 그때 선거를 하지 못하고 2018년에 이제
선거를 처음 하게 같은 친구들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네. 안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에 더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도 6월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럼 4년 전 지방선거 때 하신 게 네, 첫 투표. 네, 그때 찍으신 분이 안 네, 됐죠. 안 됐죠. 아니요. 되게 안 됐죠. 아, 됐어요? 아, 기초도 있고 방역도 있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때 기준은 뭘로 뽑으셨어요? 그때는 네. 제가 21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 관한 아예 색깔도 없고 이제 인식이 이제 주변 어른분들, 그러니까 뭐 엄마, 부모님 아니면은 뭐 친구분들, 그분 이제 친구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밖에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판단이 설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21살이면 서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제 딴에는 너무 정치는 좀 거리가 너무 먼 일이었던 어릴 거죠. 때부터 정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접할 수가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 분들의 조언을 좀 얻어서. 네, 조언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색깔이 이제 그 분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예.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찍은 거랑 같이 갔어요? 네. 네. 잘 키우셨네. 저희 말잘 듣. 유정주 노정렬의 K 하디슈에 앉으셨다는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청년 인재라는 확증을 받으신 거라서 너무 환영하고, 홍재희 팀장님은 그래도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시고 워낙 관심이 일찍 있으셔서 많이 하신 건가요? 투표를 그럼 지금까지? 투표를 그냥 기억을 더듬으면은 대선 한 번 했었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했었고 지방선거 2번 했고요. 두 번? 네. 와, 그럼 꽤 하셨는데? 14년도 했고 18년도에 해가지고 제가 예. 올해 이제 29살이어서 예. 보궐선거까지 합치면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투표를 포기한 적은 없으시네요. 다 한 항상 건가요? 네. 군대에 있었을 때도 항상 했었고요. 야. 네. 필요합니다. 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홍재희 팀장님이 선택하신 분이 된 경우도 있으시겠고. 아, 그럼요.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고요. 있고. 아마 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네. 한나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네. 예. 그러면 지금 20대 남자, 30대 남자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꽤 앞서는 걸로 네네. 나왔는데 20대 여자, 30대 여자에서는 조금 지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쭤보겠어요. 일단 여성분들은 아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음을 덜 여신 걸까요? 그게 이제 여자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그 예술 쪽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쪽이 더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지율이. 그쪽에 제 전문 용어로 파이가 좀 있어요. 그동안에 네. 이전 문화예술계 그 자리 그런 쪽도 그렇고. 또 있고 이제 어린 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대. 그렇군요. 주변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저희는 너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이제 뽑는 좀 힘들었던 시기. 네, 그래가지고 거군요. 다시 이제 되면 또 뭐가 바뀔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주로 문화예술 친구들이지만 네. 20대 남자, 30대 남자분들은 한때 많이 뒤지다가 네네. 그냥 급격히 이렇게 네.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걸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게 실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정권 교체 여론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뭐 그 뜻은 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서 아직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구나. 그 같은 동일한 심리가 우리 20대 남성들에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레 감히 제가 한번. 근데 청년위원회 대변이시니까 입장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물어보든 뭐 네네. 누가 홍재희 팀장님 청년위원회 대변이신데 왜 이렇게 2남자, 3남자에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여자 3여자에서는 약간 지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진단을 잘 해야 처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느끼고 있는 게 있고 근데 누구나 저는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20대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돌아가고 있는 어떤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지고 있었으나 예. 보다 보니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누구를 뽑아야겠구나. 나를 위해 예. 이재명.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어제 탈모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향이 있었을까 그거 난리가 났더라고요. PD님 동영상 이따 틀어주실 거예요 중간에?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거 지금 대박이 났는데 제가 진행할 때 성대모사 잘 안 하는데 필요할 때 말고는 어제 몇 번 했어요 우리 진보 유튜버에서. 네네. 그거 원래 이덕화 선생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탈모 다이아몬드 왜 이재명과 함께 심어주세요 부탁해요. 야 이거 대박 쳤거든요. 근데 20대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있고 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 두 분은 워낙 뭐 모발이 풍성하신데 어때요? 이 헤어처럼 주변에 주변에 아니 저도 주변에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탈모가 진행된 분들을 꽤 본 적이 많고요. 근데 참 어디서 들은 말인데 2025년이 되면은 에이즈도 정복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탈모는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이제 이 탈모를 정확한 정책을 제가 아직 들여다보질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뭐 쉽게 소위 뭐 탈모 국가 책임제 적용하도록 하겠다. 건강보험금 된다면은 뭐 얼마나 그 탈모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 탈모도 있어요. 저도 네.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에이, 뭐 아니에요. 잘 숨기고 있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벌써 이제 숨긴다, 감춘다 이게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비용을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없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이미 하신 분들은 그런 거야 뭐. 아니 이런.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재밌는 짤이 나와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인터뷰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이 정책을 논하고 싶다.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 탈모에서. 20대부터 고령층까지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것도 어디서 들은 건데 어디서 들은 게 많으시군요.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관심이 여성 탈모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와 개선이 더 쉽지만 이제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더 우리 20대, 30대 남성들의 표심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많이 많은가 봐요. 1000만에 해당하는 우리 탈모를 걱정하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네. 그죠. 뭐 사대강 한다고 23조도 쓰는데 네. 뭐 월에 한 10만 원씩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잡으면 네. 국가에서 한 7, 8만 원 정도 7, 80%만 보조를 해줘도 본인이 2, 3만만 내면 좋은 생활복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우리 같습니다. 임향아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이번 올해 고3 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고. 고3. 네, 탈모 그러니까 막 보이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관리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탈모 샴푸를 사서 쓰더라고요. 비슷해요, 근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약도 생각을. 비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건 약이나 이쪽이겠죠. 네. 탈모까지 샴푸까지 우리가 나라에 보험 제작을 줄 수는 적용하진 없고. 않지만. 네, 그래서 탈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긴 한데 하구나 생각이 좀 많이 남녀노소 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네, 네. 한 번 더 하고. 임플란트도 잠깐 아 근데 나왔으니까. 지금 다 심어달라 그래. 이재명 뽑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플란트도 심어야 돼. JM 나 임플란트도 심어줘. 나 용돈도 심어줘. 나 미래 꿈도 심어줘. 이게 심는 대통령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나는 근데 그 디테일이 너무 멋있어요. 어쨌든 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자. 근데 않았어요. 예전부터 술자리에서 야 누가 탈모 이거 아이디어 내면 대박일 텐데 얘기를 네.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현장 적응 능력이나 애드립 이게 좋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되게 엄한 정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현장 그 행정을 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생활 밀착형 정책 중에 이게 있고 우리 소확행을 38개를 냈는데 네네네. 그 자녀분들과 학부모들에게 특화된 정책 중에 윤 의원님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솔로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교 시간이 달라가지고 엄마들이 일을 못하고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요거 3시에 맞춘다는 아주 꼼꼼한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학부모가 돼 보니까 어떤 아이는 12시에 오고 어떤 아이는 3시에 오면 그 3시간 동안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 근데 3시에 같이 하면 엄마가 2시 50분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 여기 아주 먹히더라고요. 그건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들 중에 그런 아이디어를 아이 돌봄 이런 아이디어를 진짜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또 말을 귀를 기울이세요. 굉장히.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환경적인 예. 기후 위기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어제 하나 들었는데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 청년들이 저희는 청년 문제, 청년들의 정책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좀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갈등, 불공정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기후 위기래요. 그래서 당과 관계없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을 잘 내는 후보를 뽑겠다가 88%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도 너무 훌륭하다. 왜냐면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 청년 문제 그거보다 시각이 훨씬 넓다라는 거를 또 너무 한번 다행이고요. 보여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 역시도 이재명 후보예요. 얼마 전 윤석열 후보가 탄소 그 하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또 망언을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또 그걸 망언이라고 비유해서 하려고 요즘에 실토라고 하던데 실토. 실토 있거든요. 속마음을 실토했다. 실토했다고요. 그래서 퉁베리를 비유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또 그걸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평도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들, 성남시장 청년들. 8년 하시고 경기도지사 거의 이제 3년 반 넘게 하시면서 이 밀착 행정 맞아요. 요거 잘 파악해서 성과 내는 데는 아무튼 도사입니다. 도사. 우리 표현으로. 네. 그래서 아마 돌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랬더니 김진애 전 의원께서는 무슨 소리냐. 땅에서 키운 올라오신 더 적절한 것 같아. 김 전 그게 의원님. 맞네요. 두 분은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 행정가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예전에 언론에서 뭘 한다 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첫 느낌은. 저는 성남시장 하실 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제 성남 시민분들께서 되게 만족을 하는 그 사소한 정책들을 되게 실현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피부로 와닿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실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확행 이제 같은 네, 지금 네. 하루 이렇게 그때도 나오는 네, 소확행. 그래서 이제 이런 꼼꼼하게 우리한테 와닿고,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보지만 느끼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체감하기는. 네, 저희가 내가 이분이 당선이 돼서 내가 무슨 혜택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그 내가 아닌 그 나보다 더 높은 분들한테만 영향이 끼치는 거라고 생각이 기득권을 드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그냥 학생 시민들에게도 이제 그 영향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고교 무상 네. 교보 네. 그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 아들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많거든요. 네, 혹시 네. 상해 입으면 그거 보험해 주는 거. 큰 예산 안 들어가지만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맞아요. 그 아빠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령 같은 것도 네, 대통령 네. 되시면 많이 확대하실 것 같아요. 기본소득처럼 여성 생리대 문제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신 네, 분이에요. 예. 그때부터 호감이 생기셨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이, 그러니까 원래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관심을 이제 이런 분 너무 환영합니다. 관심 전혀 없다가 좋아지시는 그 분들. 후보님 말고 그냥 정치, 정치 전체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조금씩 더 관심을 아무래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뭔데 자꾸 이재명 하지? 네. 성남 시민들이 좋아하고 뭐, 네네. 뭐 좋다더라. 네네. 그런 거 너무 재밌는 게 말씀하시는데 홍재희 흐뭇하게 보겠거든. 네, 잘하고 있어. 잘 그걸 가고 안다니 있어. 흐뭇하군 하고. 네. 홍재희 대변인께서는 청년 세대들에게 이재명의 가장 큰 특장점으로 뭘 어필하세요? 저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원스러운 탄산 사이다 이런 별명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 그리고 화끈한 행정력으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불법 계곡 영업을 전부 다 네네. 해결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닥터 일기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셨던 많은 정책들을 또 우리 전국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2030 청년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 화끈한 정책을 이어나가는 그런 네네네. 행정력을 그게 이제 추진력을, 네. 행정력이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실적이 있어요. 그죠? 보여지고 그다음에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명쾌통큐씨라고 문화예술인들 팬클럽 모임에서 최고의 히트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후보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딸내미가 이제 아빠가 물어봤대요. 딸아, 아빠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아빠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윤일상 작곡가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치 증거 중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자기는 이재명 눈에 딱 띄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말은 하지만 맞아요. 그걸 실천해서 약속으로 지켜낸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하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맞아. 예, 그래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 자신 좀 들뜰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그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겸손하신 후보 처음 거죠. 봤어요. 예. 이제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지만 윤캠미 쪽이 잘못돼서 떨어져서 나오는 데드 크로스로 네.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양아 바이올리니스트는 직업이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제가 좀 낯간지럽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한 건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술가가 악기 연주를 해서 먹고 살 일자리가 매우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나오는 일자리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세부 전공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합쳐도 이제 저희가 연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는 한 자릿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알바나 네, 알바를 하거나 뭐 학원 레슨을 그렇죠.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지 아니면은 아예 길을 틀어서 이제 다른 일을 배우던지 아니면은 이거 관련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예술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대학을 음악으로 들어간 거는 그런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연주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자리가 지금은 없어서 제가 사실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나 시향 이런 관현악단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주 한 자릿수밖에 안 나서? 네, 그 티오가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라서 오케스트라 보면 바이올린 인원이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나는 일 개수가 몇 개 없는데 음악대학 졸업생 수랑 비교하면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술 지원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술인들은 항상 지원 정책만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회사를 취직하거나 그러한 일자리들이 있는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분명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하면서 할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항상 저희는 지원 정책만 받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갖는 친구들이 그걸 지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건 일인 거잖아요. 그러죠, 네, 일인 거고 내 취업인 거고. 근데 저희는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원 정책이 왜 우리는 지원 정책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예술 청년인들 지원하지 마세요. 일자리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원도 물론 도움은 돼요. 약간. 네, 그런 도움은 되지만 이제 예술 파트의 지원금 그 예산을 늘린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예산은 조금 저희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써 주시면 어떨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이 나온 맞아요. 말이었어요. 늘 그 동일한 일관된 지원은 바람이신데. 마중물만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스스로가 일어나는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진짜 예술인 쪽에서는
큰 과제예요. 지속 오래된 가능한 과제입니다. 일자리를 네네.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 3월 9일 날 유정주 의원이 책임지기로 하셨거든요. 아, 이따가 진짜요?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늘 전화 거셔서 체크하시고 일자리가 늘었는지 문화예술계에 네네. 유정주 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 너무 근데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그래도 그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는 나이를 낮췄습니다. 예, 꽤 됐어요. 지난 한 11월 달에 그게 통과를 중요해. 했습니다. 하나하나 예. 따박따박 네. 해주는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래서 복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한 걸음씩 네. 한 계단씩 올라가는 맞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크렐레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우리가 예술가를 모시면 사실 한두 소절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60여일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벌써 26분이나 흘러서 우리 홍재희 대변인께서 특히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국 대학생위원회 예. 우리 대학생 유권자가 지금 꽤 많으세요. 네. 이번에 또 18세 이상까지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실 수도 있어서 아직 스윙보트라 불리우는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결정하지 못했다면 네. 앞으로 65일 동안 이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어필해 주시죠.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마이크 이렇게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20대, 30대 청년들의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감히 예측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6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정말 우리 2030 세대를 그 어떠한 후보보다도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대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이재명 후보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지지 당원들뿐만 아니라 또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2030 청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잘 지켜봐 주셔서 꼭 현명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대변인이신데 사근사근 나근나근하니 네, 그러네요. 살짝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살짝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홍재희 대변인 말씀 들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마 문화예술 정책도 더 이렇게 꼼꼼하게 완성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재명 후보와 우리 젊은 동시대 유권자들께 우리 임향아 바이올리니스트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참 그 전에 그 볼펜을 들고 저희 방송에 오면 꼭 20대 대통령 삼행시를 짓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자 제자 명자 잠깐 말미를 줄 테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자 먼저 부탁 말씀부터. 저는 이 후보님께 예, 또 우리 국민 유권자들도 좋고. 네. 후보님, 저희 예술인들이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인데 이제 처음부터 큰 거를 절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모습들을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말이 사소하다지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네, 행복은 작은 것들로부터 사실 크진 않죠. 쉽지 아니 사실 작진 않죠. 네. 그렇지만 아니, 오늘 여기도 올라 41.3% 연수입이 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술인 그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직업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삶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기본소득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역시도 지원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자신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주면서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건 노년층, 장년층, 뭐 청년층은 할 것 없이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음을 20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려지기만 하면 지금 네, 소확행 네. 공약 38개도 크게 반향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읽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요 분이 관심 대통령이 돼야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걸 지지율이 보시면 좋겠어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자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6시 출구조사에서 20대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삼행시입니다. 이재명의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기회를 주십시오. 명분 있는 여러분의 선택 기다립니다. 와.
진짜 대변인 역할 톡톡히 하신다. 너무 잘했습니다. 대변인 같이 생겼죠. 전국의 모든 대변인께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임양아 바이올린 전공 청년 예술인의 삼행시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자님, 제 재능이 있는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명 명목상이 아닌 진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와. 나 명목상 나온 거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니까. 단어인데 명목상만 아닌 실질적인 네. 도움이. 야, 30분이 그냥 후다닥 지나갔는데요. 우리 홍제이 청년 대변인, 대학생 대변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임양아님 너무 응원하고요. 저희보다 살 날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슬퍼진. 많지 뭐. 네. 자, 마지막으로 모발 이재명당 심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일탈과 횡포,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구조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억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정치란 업강부약, 강자의 행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업강부약의 길 이재명과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의 담배세는 올리고 서민에게 전기요금 바가지 폭탄을 씌우면서 산업용전기는 원가 이하에 공급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대連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나라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이재명. 이 사자어를 듣는 동안에 어제 오늘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 회원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지하신 그 사자어가 네. 굉장히 많이 겹치세요. 격정적인 그 연설 방법이나 이 사자어가. 좀 뭉클하죠. 그렇죠. 예. 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아마 혁혁한 1등 공신이 되실 김용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좋아하는 분 10분 안에 우리 유정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들어가 계십니다. 나는 그냥 껴준 것 같고요. 아니야, 실제로. 문화예술 정책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김용민 의원과 저는 뭐 인연이 오래됐는데 네. 너무 대한민국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네. 오늘 아침 11시 일단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또 가까이. 기자회견 할 때 마침 그때 좀 다른 회의를 하고 있어서 띄엄띄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개선이 안 되는 분이구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에게 있었는데 네. 그거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다 자기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얹긴 했지만 하긴 했지만 그건 되게 빈말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본인에게 있고 본인의 태도의 문제와 그 철학적인 부재와 무식의 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아니었던 게 가짜 공정과 가짜 상식이었다는 게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정과 자기의 기준에 따른 공정과 상식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둘러 이제 자신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방어막 친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이 자신이 계속 견지해왔던 자신만의 공정과 상식 이런 가치라는 게 내로남불이다. 윤로남불. 일로. 예, 윤로남불로 하면 그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검찰총장 있을 때에도 자기 가족과 측근은 다 봐줘야 돼.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내 측근과 가족들은 다 봐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 입장은 되게 일관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선대위만 해서 예전에 그거죠.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언론에 등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내놓는다고 했던 게 갑자기 해경 해체를 갑자기 들었죠. 뜬금없이. 예. 문제 핵심은 본인한테 있었는데 갑자기 조직을 건드려 엉뚱한 해경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딱 좋은 비유인데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딱 문제 핵심은 자기한테 있었는데 선대위를 해체해버렸죠. 또 김종인 좀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참 왜냐하면 대단한 그 타이밍을 안 맞추면 쫓겨나는 모양새니까. 그러니까요. 김종인 할배께서 먼저 역시 그 노회한 감으로.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한 줄 평은 나아진 게 없다. 유로남불. 윤석열 후보 나아진 게 없다.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쪽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저쪽도 그렇다고 이제 알긴 알거든요. 자기들도 후보가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그냥 아직까지는 추측이긴 한데 기존에 하던 대로 검찰과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서 뭔가 사건을 통해서 반등을 한번 해보려고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음모론적 공작 내지 뭔가 모멘텀으로 가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냄새가 요새 좀 솔솔 나는 게 갑자기 대장동 사건 관련된 검찰발 기사가 나와요. 근데 물론 검찰이 얘기해 준 거는 뭐 보도에는 없지만 검찰이 아니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선대위가 검찰로 꾸려지겠군요. 그래서 뭐 비선처럼 이미 꾸려져 버렸죠. 직할 체제에서 뭐 권영세 전 검찰 출신 의원, 또 뭐 원희룡 전 검찰 출신 의원들 전 의원이지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민생으로 들어가 보면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보편 지급의 중요성 그리고 선별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죠. 뭐 25조에서 30조 원 정도로 해서 빨리 추경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혹시 메시지가 나왔나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추경 촉구하는. 그리고 이제 아마 여야 그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건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고 짠 예산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 심사해서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 정도 논의가 합의가 됐으니까 정부가 부담 없이 이제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절차를 좀 앞당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그 이제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후보자 토론회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조국엽 때도 안 나온 사람이 있네. 양 후보의 토론회를 동시에 같이 해서 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계속 거부를 할 것 같고 사실 윤 후보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바꾸기라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공약을 엉뚱한 걸 얘기를 하거나 그 족발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게다가 공약이라는 것은 뭐 낙선되면 뭐 그냥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기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를 가지고 뭐 우롱하냐. 아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을지로위원회에서 그 기자회견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100조 원을 빨리 풀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급한데 먼저 주되 확대해서 주자 그 얘기를 했고 그 당연히 국힘도 마찬가지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인데 그러면 그 떨어지시면 낙선하면 추경 안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보통 사람이라. 낙선이란 말은 지금 완전히 삐진 거야 윤석열 후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어야죠.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 실토가 맞는 그러니까요. 실토가 맞는 게 공약이 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면. 뭐 낙선하면 뭐 공약이 뭐 공약 공약 원래 그냥 공약이지. 낙선하면 뭐 공약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낙선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너무 근데 투명하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게요. 여과가 없어. 순박한 걸까요? 뭐라 해야 되나요? 아직 뭐 술이 덜 깬 상태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기 김 의원님, 네. 유 의원님도 잘 들으세요. 홍남기가 기류가 바뀌었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든 뭐 다른 나라 사례를 가서 할 조짐도 있으니 예전에 절대 안 다더니 요즘에 멘션이 정치권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면 의향이 있다의 멘션이 나왔어요. 역시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홍남기마저. 네, 많이 지지해 주시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아 근데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늦을 뻔했어요. 왜요? 뭐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그래요? 나만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목이 아파. 자 문재인 케어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케어를 빌고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잠깐만 지금 실시간으로 이 김용민 의원 인기가 이렇게 많으시구나. 전 김용민 의원이랑 다른 프로그램 나갔다가 다시는 같이 안 나가야지. 왜요? 자 쿠이님, 재훈이님, 너무 인기가 많아. 김용민 의원님 존경합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김용민 의원, 소명자님 그리고 우리 재훈이님은 유정주 의원 이뻐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민초들의 업정님은 민주당의 김용민, 이탄희 같은 정의로운 의원들만 있으면 민주당 잘 이끌 텐데 이 꼴이 아닐 텐데 이렇게. 박수무당님 박수 크크크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날 이재명 후보가 광명 소아리 기아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 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네.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열심히. 소아리는 제가 사실 잘 못 봤는데. 네. 그래도 김용민 의원님이 대변인처럼 늘 민주당의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께 전해주신 역할이시라서. 네.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처음 만들어졌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또 그 IMF 국난 극복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새로운 대전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김용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아차 구조조정했던 얘기 이제 그 뒷얘기 같은 것들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산업이 기존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대전환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 이제 그 대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시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업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역할도 사실 많이 거기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맞어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청년들 관심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였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청년들이 왜 거기에 관심 없어라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청년 문제를 바라봤을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또 나왔대요. 두 후보 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잘못 봐서 파악하고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안 다뤄주는.
안 다뤄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게-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예, 이번에 네. 뭐 소확행에도 플라스틱 없는 세상에서부터 그때 왜 탄소 중립에 대한 또 망언을 저기 그렇죠. 윤 후보께서 했을 때 예.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도 있었고 그럼요. 그쪽 방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또 마찬가지고요. 네. 깔아서 새로운 그 산업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게 탄소 중립이 그 실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수출 자체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방향에 관심이 없거나 정책을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시대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 탈원전 이 문제에 지금 집착해서 원전 우리가 얘기만 수출- 계속 하고 네, 있죠. 예, 건설 그래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네. 잘 이해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분명하게 좀 대비가 예. 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파리 협정을 뭐 나오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지금 외교 문제, 뭐 외교 문제, 그 남북 관계에서 평화 문제, 네.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 우리가 쌓았던 걸 다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관성은 있어요.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윤 네.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외교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외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거 하나 빨리 개발해요. 아니 왜 윤석열만 해? 아니, 그 지금 윤석열 이재명 다른 후보 거는 것도 완성이 있잖아. 됐어. 그 대통령 되시는 날 내가 딱 선보일 거야. 아, 참 이런 사람이 한때는 꽤 차이가 났었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깨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용민 의원께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참 지지율이 이렇게 네. 있다가 수많은 자중 질환과 내부 분란이 있으면서 골든 크로스 네, 우리 후보께서 그렇죠. 말하시는 데드 크로스까지 왔고 네.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거의 10개 중에 9개, 10개를 거의 다 이기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죠. 어떻게 민주당과 후보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그 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지지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뭐 또 데드크로스건 어쨌든 지지율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바뀌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빠진 것이고 우리 후보가 거기 빠진 것을 흡수해서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예.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선거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 두 양강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안철수 후보로 가서 1강 2중의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양강 구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지율 가지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죠. 더 올라가줘야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확신할 수 없다. 50% 이상이 나오거나 50% 근접한 숫자 정도가 지금 나와줘야 가만히 넘어줘야. 예, 그래야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7까지 올라왔어요. 아, 예, 그랬죠. 그럼 이재명 후보도 그 네. 이상 치고 올라가야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지 않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네. 자신이 잘 스스로 알고 얘기를 했고 누구처럼 한 10 몇 퍼센트 넘는다고 이제 나 이재명이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죠. 예. 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끝까지 갈 겁니다. 제 이름대로 안철수 할 겁니다.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말을 반복해서 언제나 몇 년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10몇 년을 겪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12, 3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들뜨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면 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2030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역전을 했어요. 맞아요. 2위로.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신이 나죠. 네, 그래서 아마 더 고무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2030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더 받아야 예, 된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1강 2중처럼 지금 약간 거의 네. 2030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안 나오고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구로 할 것인가가 지난주에는 3대 2로 윤이 높았는데 네. 이번 주권은 4대 3으로 안이 앞섰어요. 그랬죠. 예, 맞아요.
정말 진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아직 같은데. 60일 남았기 때문에. 네. 아유. 전 뭐 오늘 내일 당장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와 이 민주당은 단일화가 하든 안 하든 네. 윤이 나오든 안이 나오든 아니면 끝까지 두 사람이 가든 이기는 전략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이겨야 되죠. 그런데 그 이제 윤과 안이 단일화를 할 때에 저희가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윤과 안이 저렇게처럼 지금처럼 계속 가면 윤은 점점 스스로 내려갈 몰락하고 테고.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안이 그대로 또 흡수하기는 또 어려워요, 사실. 다 흡수하기. 예, 이분도 지금 아직까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관심을 받거나 검증을 받아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로 가면 저희가 보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저희의 그 정책과 전략을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단일화 구조로 가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 단일화의 뉴스로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후보의 정책이나 어떤 강점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단일화하면 뭔가를 저희가 검증하는 거에서 확 너무 그럴 수 시간이 있죠. 촉박해져 네. 버리는 거죠. 근데 안이 빨리 나와서 그 예전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고. 그래도 거기도 저 경험 있고 학습이 돼서 네, 이번에 그거는 머리를 좀 쓸 것 같은데 네. 하루 전날 정몽준이 뭐 지지를 그랬던 철회합니다처럼 것처럼. 갈 상황까지 우리가 대비해 놔야 돼요. 네, 시기별로 플랜 A부터 한 A, B, C, D, E, F, G까지 준비해 놔야 돼. 네,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걸 우리 다양한 김민희 의원과 그렇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요. 뭐 당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봐서는 그 뭐 단일화 얘기의 이제 불안함 아니면 단일화 가능성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림일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둘의 캐릭터가 너무 강해요. 안석 둘이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는 끝까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생각은 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그래도 뒤에 있는 우리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보들을 끌고 할 수 이렇게 있고 단일화 장에 선거는 또 앉히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김용민 의원이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먹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전화도 안 주시고 그렇게 왜 해야 되죠? 두 분이 아름다운 점심을 하셨고. 자, 우리는 신경은 쓰지만 단일화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이재명의 실력과 정책으로 간다.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입법부 버전의 지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예. 지난번에 부동산관계법 다 통과는 안 했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박따박한 걸 맞습니다. 보여야 네, 대통령 버전의 개혁도 있지만 160석 넘는 이 입법부의 힘으로 해주셔야만 우리 국민들이 더 응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당은 그대로인데 이재명 후보랑 결합하니까 뭐 확 달라졌다. 일을 하고 막 돌아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호남 가서 완팀 정신을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정세균 전 총리가 후원회장도 하셔서 우리는 네. 합쳐지는데 네, 이쪽은 김종인 떠나고 이준석 떠나고 네, 홀로서기 단기 필마로 하는데 네. 이런 그림이야말로 가운데 계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청와대 가면 저쪽은 정말 당청 관계가 개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뭐 당청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다 떠나가냐. 검사들은 모이죠. 네. 검사 출신들. 그렇죠. 검사들만 신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과연 좀 좋게 보실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아진 게 없는 윤석열인데 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중파에서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3% 현상이 터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보신 분들은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했고 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설마하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깡통이구나. 네.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TV 토론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긴 있지만 TV 토론이 그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후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길게 질문에 예. 질문가니까 드러나. 근데 공중파는 맞아요. 기계적으로 의견 듣고 끝. 의견 듣고 끝 하니까 백화점씩 나열이라 증명이 안 돼. 밖에 안 돼요. 대본이 가능하죠. 맞아요. 공방이 안 되고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나 딱 던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냐,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하냐, 뭐 이 순발력 이 정도가 좀 드러나면 모를까. 제 질문 또 해야 되고. 원래. 깊이 있는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3프로에서는 각각이지만 깊이 있는 얘기를 했고 그게 너무 명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좀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청년들하고도 제가 경선 때부터 부르짖었던 건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돛대시장에 딱 이재명 후보를 내놓고 청년들이 막 질문을 하면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볼 만하다. 네. 그걸 겁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뭐 만약에 나 라떼야, 맞아, 나 꼰대야, 뭐 어떻습니까? 듣고 인정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기회주의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를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디테일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분명히 자리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없었던 건 네,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라 아마 마스크를 쓴다 그래도 네.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을까 봐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한 측면이 있어요. 3%처럼 그렇죠. 그런 프로처럼 나와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것들이 보기에 많았으면 법정 좋겠어요. 3번 하는 그 토론도 한 번을 네. 뭉개고 벌금으로 때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오죽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이 사람 예. 진짜 근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3프로와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면 좀 많이 나가서 이런 후보의 생각들을 좀 잘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각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후보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뭐 벌어지고 응하- 있죠. 요청했으나 3번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멘트 하나 딱 날리고 토론이 뭐가 중요하냐잖아요. 그런 말을 또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네. 누가 보나요? 뭐 이러면서. 대장동만 토론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근데 그 딱 편집해서 예. 네. 우리 후보에게 마치 불리한 거 있는 것처럼만 몇 가지만 편집해서 그 미끼를 던지듯이. 제공을 하고 윤 후보가 그걸 받아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마치 취조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네. 자신 있으시고 공적으로 잘 환수한 거에 대해서 후보는 매우 자신이 있으시죠. 생방이라는 조건 하에.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 그 정보를 우리가 온전히 알았을 때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것들인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파편만 봤을 때에는 저게 뭘까를 잠깐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 후보가 뭔가 있어라는 것처럼 비춰버릴 수 있어서 그림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그렇죠. 대장동과 관련된 토론만 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걸 노리는 이재명 거예요. 대장동 특검하자 이렇게 아예 뭐니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부산 전충은행권부터 시작된 건데 당연히 그쪽을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자, 우리 김 의원님도 네. 과도한 의정 활동으로 헤어에 대해서 신경 쓰십니까? 저 잘 못 쓰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모발 이거 지금 그게요. 네. 너무 괜찮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40대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작년 그 보궐선거 진 이후에 한번 모였어요. 야, 우리 40대가 그래도 우리 당이 40대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정책은 없지만 그래도 40대가 민주당을 정말로 응원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층이다. 이 층이 왜 지지할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40대를 위한 정책은 하나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별로 없다가 네. 40대는 탈모다.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탈모 인구가 40대가 많다. 40대 탈모에 대한 어떤 의료보험 혜택 음. 주는 정책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훌륭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하다가도 그냥 우리끼리 우습게 떠다녔는데. 끝나버렸는데 네. 이게 탁 나오니까 정책처럼 이렇게 얘기될 네. 줄 몰랐.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뭐 기간과 횟수가 제한이 있지만 네. 다른 거창한 정책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런 심어주는 네. 모발도 심고 그렇죠. 임플란트도
재정 여건 고려하면서 심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뽑고 심고 두 개가 아니, 그러니까 통해요. 심는 거라잖아.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예산 잘 세는 예산 네. 좀 줄이고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 몸에 체현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디 도덕적 해이랑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그럼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모발 탈모의 문제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또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울증까지 오고.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예. 취업과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큰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결혼 네, 이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연결이 아, 있죠. 벌써 또 5시간. 우리 K 하디슈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네, 90분짜리인데.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빨리 가요? 유 의원님이 계신 곳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요. 아, 시간이 상대성 되게 이론이. 자, 네. 우리 2부 말미에 우리 김용민 의원께 주식 쪽과 자본시장 쪽도 해박하다는 것이 네. 주식 프로그램 이번에 3% 네. 그다음에 주식백과에서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도 가상화폐부터 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많고 네. 이쪽도 공약이라는 표현보다 국민들이시니까 그럼요.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하셨던 그 표현이 너무 딱 그 공감이 되고 좋았던 게 옳건 그르건 이 영역이 이미 실제한다. 게다가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이미 주식시장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네. 갖고 있고 본인이 또 투자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주식이나 자본시장 이쪽도 더 네. 조금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주식 인구가 지금. 그러면 아니 저도 증권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오, 그런 야 네. 김용민 네, 의원이 네. 증권맨이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변호사는 금융 전문 변호사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민변으로 간첩 전문 변호사가 응원합니다. 우리 김용민 드라마다. 의원이 드라마네. 어느 순간 자본시장 주식과 증권맨이셨구나. 민변은 정말 딱딱 좀 다른데. 응원하면서 네. 자 3부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고용되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진 국민의 공복, 즉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홍재희 임양아 바이올리니스트 젊은 분 오셨을 때 네. 화냈었는데 아니, 더 정말. 영해졌어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지금 경주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주 만 18세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 도시 경주요? 네. 근데 성함도 김경주예요? 네. 경주 열렸네. 전 와. 정주예요. 경주와 정주, 네, 용민과 정렬. 우리가 이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오셨어요 서울에? 저 오늘 새벽에 KTX 타고 네. 아이고.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네네네. 오시고. 그럼 네. 새벽에 타고 왔으면 조금 길게 시간이 비었어요. 오후 시간 뭐 하셨어요? 뭐 그럼? 했어요? 낮이랑. 오는 시간 동안 우선 심심해서 넷플릭스로 네. 영화 같은 것들 요즘에 또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님 요즘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노사모 회원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아니 그럼 김경주 위원장은 2002년도에는 몇 살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진짜? 03년생이에요. 아. 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갑자기 대해서 할 말을 딱
그런 걸 보셔야 어떤 분이셨는가. 네, 그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18살이 넷플릭스를 틀어갖고 노무현입니다를 보기도 좀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흔하지 않죠. 지금 고3이에요. 네, 고3이에요. 이제 곧 졸업반. 이제 이게 지금 졸업반이죠. 어떻게 뭐 입시는 다 하셨나요? 아, 네, 입시는 다 끝났습니다. 입신양명 다 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젊은 분이 청소년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 생각에 아마 제일 큰 계기는 시사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마 세월호 사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초등학생쯤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저에겐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서도 뭐 세월호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라든지 당시 대처가 보면은 유가족들을 되게 탄압하고 심지어 사체까지 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촛불 집회 발언도 하시고. 아, 네, 촛불 집회에 가서 발언도 했었고요. 떨리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맞아요. 조금 솔직히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기억나네요. 제가 말할 때마다 약간 조금 마음속에 약간 떨림이라든지 두근거림이 항상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씩 그게 재밌어요. 남들과 소통하고 또 제 이야기를 남들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속 내면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20년 전의 모습. 저는 이런 생각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못했어요? 네. 진짜 정치의 제목이시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설레임을 아는 나이네요. 나이가 아닌데 그걸 아네요. 그 주위 친구들이 경주 선대위원장인 거 알아요? 아, 알아요. 뭐래요? 그 제가 처음 애초에 중학교 때든 학생회장을 했었고 워낙 또 예,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도 자주 그 당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거야? 라고 약간 이번엔 그거야? 언제나 뭔가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민주당 가치를 받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번에는 그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친구들. 부모님은? 부모님도 뭐 또 이번엔 그거냐? 이제 인정이 되신 거군요. 네, 대부분 이제 뭐 할머니도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아직 애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근데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소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도 아마 좋게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경주만 해도 지역구가 한나라당, 구 한나라당, 네네.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현재 국힘까지 왔는데 네네. 거기가 조금 더 텃밭이죠. 네, 그런 면이 있죠. 아주 강하죠. 그런데도 와 민주당의 가치를 세월호 이후부터 그래도 이 정당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석기 의원께서는 또 과거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가 지역구예요? 김석기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딱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 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 또.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김석기 거잖아요. 용산 때 처리한 거랑 그다음에 공항공사 사장하면서 한짓 때 생각하면 네네네. 받아요. 금배지 떼야 되는데 진짜. 우리 김경주 위원장님이 큰 역할 하실 것 같고 이거 방송 보면 18살이 저렇게 똑바른 생각과 명쾌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 민주당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건 궁금해요. 청소년 이 분과위원회 뭐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을 청소년 많이 분과위원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비당원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정당법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당원이라는 형태로 자주 참여를 하는데 청소년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비당원들을 입당식 비슷하게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예비당원 협의체라고 저세파란이라고 제가 예전에 김가진 씨라고 유정주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유정주 의원님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요? 그 김가진 씨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정승현 홍보수통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예비당원들이랑 서로 정책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예비당원들이 단순히 당원에 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정치 곳곳에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 했는데 정치의 어떤 양성을 위해서 직접 하고 계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긴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네. 공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는 더 개선될 거라고 봐요. 개선돼야 됩니다. 예. 네. 만 18세 이상으로 이제 피선거까지 주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이번 올 지방선거도 뜻이 있으시면 만 18세 이상 후보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김경주 위원장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국에 몇 분이라도 이렇게 나오실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때까지 만 18세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서 많이 배제되어 왔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선거권도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전이었죠. 주어졌고 예. 피선거권도 이제 막 주어진 거거든요. 그죠. 솔직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한계들이 있죠.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유리천장을 깨워줄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또 출마하셔가지고 더 제대로 된 민주당의 정치를 주장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주 위원장은 만으로 몇 살인 거죠? 저 지금 만 18세입니다. 출마하시나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경주 시의원부터 이렇게 착착 시작하셔서. 근데 이제 또 군대도 가야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군대를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만약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제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 시민분들이 야 김경준이 시의원 도의원 해봐라라고 하면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말씀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우리 후배한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요, 김민희 의원 지금까지. 우리 정치 혁신안을 그대로 담고 지금 깜짝 놀랐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당내에 정당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 논의들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피선거권 연령 낮추고 우리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서 이제 예비 당원이 아니라 실제 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정당법도 지금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기성세대 비슷하게 됐는데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죠. 우리는 위기감도 굉장히 느끼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한다 막 이러면서. 선의의 경쟁이. 저희 위원으로 모실 걸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당을 되게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어쨌든 반쪽짜리 그 청년들의 참정권이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거 정치가 18세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 전에 선거권도 없었는데. 네네. 자, 이재명 후보를 처음 언론이나 화면이나 접한 게 김경주 위원장은 언제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17년 때 대통령 경선 때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황색으로 치장하시고 많이 나오셨는데 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서투르신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평가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 나오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채워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대통령을 해야지 개인적인 사심보다는 국민에게 더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국민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많이 깎아내신 것 같고요. 그렇게 깎아내셔서 지금 이재명 후보라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조각상이 나온 거죠. 절차 탕마를 해서. 진짜 그냥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단계 올라와서 그렇죠. 지금의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후보가 되었다. 유시민 전 이사님 말씀하신 게 개발 도상형 인간, 발전 도상형 인간이란 말이 늘 연구개발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여기까지 왔어. 네네네. 중앙 정치를 안 하시고 기초 성남시장부터 입소문이 10여 년 전부터 나기 시작한 거야. 네네. 이재명이 있는데 뭐 한대. 박근혜 정부가 막 탄압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네네. 뚫고 일어났어.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되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경기도지사를 또 만들어졌어. 네네네. 요번에 살짝 넘긴 했지만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또 됐어. 네네네. 야, 이런 분이 있나 싶긴 해요, 진짜. 고개를 넘어서 오셨고 직접 그 현장을 다뤄봤다라는 게 큰 보여요. 강점이죠. 네네. 네, 그때 약간 좀 어땠었다고요? 처음에는 어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부족한 부분이 저는 많이 그거 빈틈이 보였다. 빈틈이라는 네, 그게 되게 반증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배우면서 올라온 사람과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결합 안 됐죠. 안 된 이전 몇 달 동안 사람과 했는데. 예. 대학생이 되시면 네네.
당연히 정치 활동도 하시겠지만 네.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네. 용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김경주 학생은 어떻게 해서 꾸려나갑니까 그런 걸? 저는 솔직히 그 선거 전에 솔직히 운전면허를 한번 따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 7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 운전면허를 딸락하면서 그렇구나. 뭐 수강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바 자리를 구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한 10월 11월쯤에 수시라든지 지원을 다 끝내고 알바를 찾았거든요. 예.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는 형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호텔에서 그 뷔페에 보면은 접시를 치워주시는 예.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일을 한 몇 번 해가지고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 그걸 운전면허에 못 쓰고 여기 서울 오가는 비용 차비로 아이고. 그냥 쓰고 있어요. 저 두 의원님께서 알아서 가출해서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겠네. 대학생들이 이제 선배들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 네네. 뭐 창업을 꿈꾸는 분도 계시고 네. 나라에서 내년부터 올해네요 벌써 9,160원으로 이제 최저임금도 정해져서 네. 열심히 하면 190만 원 이상은 주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만 18세인 우리 김경주 위원장이 보시기에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 젊은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 정책이 가장 와닿고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그 분야별로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바이올리니스트님이 그 예술 관련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제가 그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대형 음악이란 네. 난방이 되지 않는 다락방에선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갑은 열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네. 또 지원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오징어 게임 엄청나게 히트 쳤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고 그거의 덕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기 혹시 그 표현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우리 김 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혹시 따온 건가요? 제가 원래 경선 때 이낙연 후보님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정책 자문 대표를 했었는데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와 저런 이야기가 정말 좋다 생각해서 이낙연 전 후보의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게 이제 문화예술 정책 팔거리 원칙이라고 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네네. 있거든요. 김대중 그걸-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죠. 그래요? 예. 예, 문화예술 쪽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 대중적으로 대중 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네. 너무 똑똑하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경주 선대위원장의 자리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늘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네네. 말을 많이 하고 애초에. 왜 그런 게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불공정을 방치한 네. 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직 18살이라서 사회 경험을 해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앞에서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빈부격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은 조금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 국가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그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규제의 방법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아들이 뭐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학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그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들 학원을 다니게 해주고 또 요즘에는 강남 인강이었나? 인강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최고급 인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준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녀 차별 이슈가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점은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이 솔직히 안전 관련된 분야에서는 조금 취약한 면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충족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방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성 지원해주고 또 미혼모분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에 못지않게 미혼부들도 있거든요. 그 미혼부분들도 미혼모 못지않게 지원해주는 게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니까 더 지원해줘야 되고 여성이니까 더 지원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절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의 원칙에 따라서 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가 터져나오네. 김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슈가 돼서 늘 네네. 뭐 명칭을 바꾸자, 뭐 네. 폐지하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경주 위원장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저는 여성가족부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서 자체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성이 오히려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성평등부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잖아요. 예. 여성 분야, 그러니까 성 관련 분야는 성 관련 분야로 부서를 나누고 또 가족부 같은 경우에 가족부 자체를 아예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부에 예산을 줘가지고 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엔 맞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복지부 안에 그 출생에 관한 문제를 네. 합당하거든요. 네네. 복지부의 역할 중에서도 네네. 잘 알았습니다. 정말로 경주에서 험지인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전략 지역. 전략 지역. 우리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워낙 있으셨겠죠, 그럼. 예. 검찰 개혁 때부터도 많이 뵀었고요. 예. TV로 많이 뵀었고요. 직접 뵈지는 못했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경주 몇 번 갔었는데. 오셨었어요. 어떻게 봐? 경주 지역위원회 활동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예. 김경주 안 학생이 그래도 바빴던 거 이번에- 아니에요?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자, 왜냐면 고등학교 학교를 다녔어야 돼가지고. 네. 이번에 그리고 대전한 선대위 경주시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을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영미 의원님. 자, 생방송으로 DSM님께서 민주당의 보물덩이 학생이네요. 김용민 의원님 너무 살이 빠지셨어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또. 그러게요. 살 빠졌어. 사실 뭐 김용민 의원이나 저나 살찌는 체질 자체가 아니라서 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저 군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쪄봤어요. 진짜요? 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확 찌더라고요. 갑자기 살 얘기. 자, 한 뭐 9분 정도 남았는데. 아니 예.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한 질문에 모든 얘기를 다 담았어요. 선대위원장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미혼모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가 또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국힘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 만 18세 이상 18세 19세 두 나이만 해도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표가 또 잡아갈 수 있어서 네네. 당락이. 그럴 수 있죠. 우리 김경주 위원장님은 이 만 18세 만 19세 요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가치를 이렇게 홍보하시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소통하는 후보로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만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후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합정역에 블루소다라고 청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회가 만드는 건물도 하나 생겼고요. 거기에서 청년들과의 소통, 청소년들과의 소통도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 개의 많은 인기를 얻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홍보하고 또 이번에 지식백과도 출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 문제에 뭔가 외면하지 않는 후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직면하는 후보다 외면하지 네네.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외면하는 분이. 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잠시 내용을 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2030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화상 참여도 아니고 폰으로 스피커 폰으로 몇 마디 듣고 끝. 자 박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뭔가 짠 건데도 그 정도니 뭐. 후보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스피커폰으로 대충 답변을 하고 휙 가버리니까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되게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는 자신감도 후보와 없는 거고 상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예. 소통하는 후보와 불통하는 후보. 네. 거의 먹통 수준에 가까운데. 그리고 요즘에 국민들께서 이제 아신 게 저분이 수많은 세월 동안 폭탄주의를 비롯한 주류에 너무 쪄들어 있으셨다는 게 말이 이제 한두 번 끊길 수는 있지만 막 정리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준비가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연구 개발을 안 하고 철학던 게 보이죠. 철학도 뭐 없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신 것이 바로 최근에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본인 문제가 가장 커요. 자기 본인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좀 두개 고민 진짜요? 네. 예,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평소에 좀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여가위에 이제 위원이기도 네네. 하고 뭐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청년하면 사실 대학생을 생각을 많이 하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떠오르는데 네. 요즘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도 있고 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또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친구들은 주변에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좀 다른 그러니까 네. 다른 정책이나 안전장치는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시선으로만 보거든요. 네네. 근데 불공정한 이 사회 구조에서 그들도 같이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100번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요, 진짜 자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꼭 뭐 그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학교가 사연이 싫어서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각자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고. 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근데 너무 보호의 시선으로 보는 건 유정주 네.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책 제안이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 인권 조례라고 명명되는 게 몇몇 개 있는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 밖 청소년들도 확대를 시키자. 그래서 청소년 인권 조례라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학생 해본 비학생을 나눌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용어 청소년 자체가 정보를. 청소년 인권 조례로 네네. 가야 된다.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화를 해야 정책이 그러니까. 나온다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래들은. 이 짤이 우리 네. 만 18세, 만 19세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이번 유권자들에게 대선을 처음 치르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지방선거도 이제 찍으시겠지만 네네. 잘 전달되길 바라고 네. 하여튼 삼행시 준비하시고 이자 대자 명자. 자, 우리 미리 아까 전에 했어요? 앉아있을 때 준비했어요. 김용민 의원은 문이 동그래 주셨어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빨리 지금 쓰세요. 네. 미안해. 왜 얘기 안 했나? 우리에게 3분의 시간이 왜냐면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3분의 시간이. 뭐 늘 달변이시니까 걱정은 안 하고요. 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든 아니든 네. 또 우리 진짜 망원 중에 그것도 있었네. 그 노승일 씨인가 네. 4일짜리 선대위원장이 네. 검정고시 출신들을 마치 비정상인 네. 사람처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성격 이상하고 네. 삐뚤어졌다고 그런 그러니까 망언을 사람들은 했는데 냄새 나고 좀 하여튼 저는 진짜 아무튼 망언 집단 같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검정고시를 보고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있어요. 뭐 좋고 나쁨을 네네.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예. 저만큼이나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이요. 뭐 자기가 부족하거나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데 학교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간 거지. 그 친구들이 뭔가 수준이 부족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예. 그 친구들은 조금 힘이 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세상의 편견과 싸워서 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소년공 출신부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력이 네. 그 역경을 해친 네. 그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네. 사실은. 네. 자,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선배인 김용민 의원께서 먼저 3월 9일 날 6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저녁 6시 출구조사에서 아마 20대 대통령 이름으로 호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을 세우셔야 되고 이재명의 이대로만 가자. 울 것 같아. 연대나 고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만 가자. 재명이가 이긴다. 명확하다. 명확하다는 또 처음 들어보네. 아까 오늘 많이 영목상만 하지 말고. 굉장히 떨리네요. 야, 역시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김경주 위원장님의 삼행시로. 삼행시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대선까지 63일 남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명심합시다. 언제나 국민을 위해. 와, 명심합시다도 좋다. 이걸 이재명 후보님 꼭 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무리 바빠도 막 늦은 시간까지 문자 챙기시는 분이라 네. 저희 이재명의 문화강국 TV고요. 방송국 이름은.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5시 반인데 우리 김 의원님 한 30초 정도 쓰시고 우리 김경주 위원장님은 1분 정도. 왜 눈이 움직여? 오늘같이 김용민 의원이 귀여운 적이 없나요? 저랑 만나면 귀여우시네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김용민 의원 의정활동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많아요. 이탄 의원부터 정말, 이 개혁파 의원님들 네. 그리고 초선에 이번에 정치개혁 의제 내신 분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자, 김용민 의원님 최종 마무리 말씀 총평해 주시죠. 제가 사고 당하고 와서 약간 멍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병원 바로 봐야겠다. 근데 뭐 몸은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선거 열심히 할 건데 사법개혁 관련된 얘기가 좀 빠져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선대위 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여기는 법원과 이제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어떤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개혁하자. 어떤 공약을 개발하고 아젠다를 발굴하는 이런 특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출범할 테니 왜 이재명 후보는 사법개혁을 얘기하지 않을까,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을까, 법원개혁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한 트랙이지만 네. 개혁도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아직 60일 남아서 국민들에게 요소요소에서 발표를 하실 거라고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김경주 위원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이제 두 번째로 처음으로 하는 방송, 거의 처음이었고 저번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잘 보셨나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손에 땀도 많이 납니다.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대선에 이겨야 된다는 점이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대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선대위원장님처럼 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라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더 좋아요. 친근해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 카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우리 1번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도 그죠? 네. NG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한번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